아짐에 살아본께로 세월 가는 속도만큼이나 유행도 참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 예. 휴대폰, 자동차, 음식 뭐 하나 유행 안 타는 게 없지. 예.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옷이 좀 심한 것 같아. 예. 유행 따라 한그 만들어졌다가 유행 지나면 버려지는 옷들이 많다 아닙니까? 근데 이래 버려지는 옷들이 어디로 가는지, 재활용은 되는지, 소각이 되는지, 우찌 처리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련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까 예? 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부산에서 이제 이런 폐의류가 연평균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최근 3년치를 보면요. 2021년도에는 8,482.7톤, 그리고 2022년도에는 8,216.1톤, 그리고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도에는 8,330.9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요 근래 매년 적게는 8,200에서 많게는 8,400 이상이 나올 정도로 많은 폐의류가 부산에 나오고 있고요. 예.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걸 전체로 대한민국 다 합하면 네. 2023년도에 폐의류가 11만 톤은 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렇게 엄청난 양의 폐의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우리가 제일 잘 아시는 게 이제 의류 수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거기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이걸 수거를 해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서 분류를 합니다. 국내에서 중고 의류로 팔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일단 뭐 산업용 걸레 같은 걸로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분류를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요. 이게 전체 10%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같은 곳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헌옷 중고의류 수출 나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나라로 이제 옷들이 가게 되면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양이 활용이 되고 나머지는 뭐 강이나 바다 혹은 칠레의 사막 같은 경우에 버려져 가지고 많은 좀 세계적인 이슈를 낳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의류의 생산, 폐기 이런 단계가 환경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만들 때 의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온실가스 발생량의 작게는 4에서 많게는 10% 정도를 배출할 정도로 하나의 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드는 과정에 상당한 그 지구 온난화에 기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옷 같은 게 만들 때는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청바지 하나 만드는데 7,000에서 11,000 정도 리터 정도가 쓰일 정도로 많이 쓰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네네. 또 문제는 이걸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폐수가 발생하죠. 네. 근데 섬유산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전체 산업 배수의 20%에 달합니다. 그럴 정도로 또 폐수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옷을 이제 입고 다니고 하다가 이제 세탁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옷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이기 때문에 세탁 과정에서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해서 이게 이제 물을 타고 하수나 바다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용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폐기 단계에서는 이제 많은 양이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각 시에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는 것들이고요. 매립 또한 하게 된다고 하면 방금 제가 플라스틱 제품이 많다고 했는데 이게 잘 썩지도 않고 잘게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화돼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이런 폐기 단계까지 많은 지구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게 의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폐의류의 재활용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폐의류의 재활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플라스틱 합성 섬유를 만들기 때문에 예. 다양한 재질이 들어가거든요. 예. 다양한 재질이 들어간다는 건 이걸 일일이 다 분해를 해야 되는 뜻인데 네. 그건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서 다시 섬유나 의류를 만들었다는 비율은 1%밖에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네. 가능한 것은 재사용을 하는 거고 중고 의류로 네. 아니면 조금 이제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수리 수선을 해가지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재활용은 정말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그동안 환경부의 폐의류 재활용 통계가 부실하다라는 문제가 이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환경부의 폐의류 관리 시스템이 어땠는지, 왜 그래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건지, 폐의류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이유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금까지 환경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수거량만 기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얼만큼을 수거했다는 걸 기입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또한 그래 기입을 하고 나면 네. 전량 재활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업체에 가더라도 수출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재가공이 안 될 경우에는 업체에 보내서 소각에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요거를 가면 집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왕 들어온 게 다 재활용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 네. 수거함을 통해 수거돼서 재활용 업체를 갔는데 이게 얼마나 재사용, 재활용되고 아니면 얼마나 소각 매립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폐오류를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재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환경부가 폐의류 재활용 체계를 수립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좀 짚어주신다면 예. 자, 현재는 이제 해결책을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지금 네. 단계는 환경부에서 실시간으로 폐오류를 수거하고 그다음에 처리 과정 전체의 이력과 통계를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할지에 돼가지고 정리가 돼서 만들어질 거니까 아마 앞으로도 약간 1, 2년 정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폐의류 관련 문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또 관련해서 실제 법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를 하는 나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EU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섬유, 오류를 포함해 섬유에 디지털 여권 제도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QR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인식을 하시면 이게 어떤 소재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으며 우리는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그리고 재활용해서 그 만들어진 원료가 포함되는지 정보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걸 확인하면서 가급적이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소비자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유도하는 그 방법을 써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패스트 패션이니까 네. 물건을 만들다 보면 재고가 많이 쌓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 재고를 갖다가 함부로 소각 못하도록 금지한 나라도 있고 또 그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걸 처리했을 때 네. 어떤 양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공개하도록 제도를 줘가지고 네. 함부로 멀쩡한 옷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이게 남은 옷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